올랄라 김희숙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도 경기 교수학습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에서 올해 2024년도에 교수학습에 있어서 사유와 깊이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면 위에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게 질문과 탐구로 미래 역량을 키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조금 듣기를 그렇게 할게요. 질문하고 탐구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추진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을 요구해서 이게 좀 더 나가게 됐죠. 학생의 삶과 연계된 거, 학생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또 표현하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디지털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수학습과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는 거의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 학교는 아직 안 되어서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또 원격 수업 경험이 이미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요래서 온라인 학습 환경이 지금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또 에듀테크 기반의 고교 책점제, 고교 학점제에서 최소 성지 수준 보장에 따른 책임교육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질문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동안의 어떤 저의 교육을 봤을 때 질문과 탐구를 많이 했나?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반의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역량 강화 요구가 증가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그런 교수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또 학생의 학습력을 키우는 교수학습으로서의 배움 공간, 시공간을 확장하는 수업 설계 요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4 교수학습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의견으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보면요.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기의 도민의 41%가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수업 운영이 교원의 31.3%, 학습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돼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또 창의성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이루어야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보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보이는 토의토론 수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의토론 수업과 협력학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그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수업, 이 말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건데요.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이해하고 또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이 이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역량 등 미래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수업이 이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시키자. 그리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원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서 보면 사유한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주도성이라는 말이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주도적으로 치밀한 수업을 설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주도성을 발휘해서 수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여기에서 탐구와 실행과 성찰의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자. 이 용어가 아직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수업을 할 때 처음에 탐구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수업을 할 때 탐구 과정이 있고 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하는 단계, 액션하는 단계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성찰하는 이런 단계로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더 구현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삶과 연결되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구조화시키자가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맞춤형 수업을 확대시키고 또 상호작용이 강화된 맞춤형 수업 설계를 내실화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와 지역과 학교가 연계해서 이 수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성 기반, 혼자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 또 같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상적인 수업을 나누고 협력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업은 사유한 학생과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돼서 질문과 탐구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추진하고 삶의 맥락을 연계시키는 융복합적인 프로젝트로 경험을 질적인 확대를 시키고 탐구 실행 성찰 과정으로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또 평가에 있어서는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서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논수련 평가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경우 1학기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1학기는 지역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요. 2학기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고 해서 이게 디딤돌 학기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논수련 평가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성찰적인 주도성 기반의 평가를 강화시키고 또 역량 기반의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에듀테크 기반을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공유하는 학습체제를 만들고요. 또 이런 경기 평가 지원 센터가 같이 서로 힘을 합치는 지원 체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한번 말해보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문과 탐구 중심으로 수업이 설계되어야 된다. 사유하는 학생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구성된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학생. 이게 사유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사유와 질문으로 학생의 생각을 만드는 힘을 키우는 수업 설계를 강화하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질문에서 답을 찾는 수업 설계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은 영역을 아우르면서 학습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학습 초점을 부여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핵심 아이디어 가운데 있잖아요.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이 내용 체계의 범주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죠.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와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과정 기능 파트이죠.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나 탐구 과정, 교과의 절차적인 지식이 과정 기능 단계입니다.
지식 이해에서는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지식 이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내용 요소나 개념, 원리 등이 있어야 되겠죠. 또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과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 학습 과정에서 습득하는 태도와 내면화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단계적인 수업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탐구, 실행, 성찰의 순환적인 과정 적용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단편적인 암기를 지향하고 학습의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그런 수업 설계를 해야 되고, 질문 기반의 토의, 토론 수업이나 탐구 수업 등이 수업과 연계되고, 이게 논술의 평가 설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4 질문 있는 학교 수업 시스템 구축을 보면, 사유한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질문하는 학교, 선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그런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업 평가 방식을 먼저 실천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하는 학교는 질문으로 배우고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써있나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며 살기,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여기 세 가지 남아있네요. 그래서 질문으로 배우게 되는데, 요 질문으로 배우는데 생성형 AI 디지털 기반의 탐구 수업, 교사학습 모델 개발 지원하고, 그다음 질문하며 살기, 학생들이 질문 능력을 신장하고 교과나 창체 활동에서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요. 질문하는 문화 조성,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교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성취 기준이 재구조화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나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을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사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수업 설계를 활성화해야 하고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 내 단원들 간의 연계성, 교과 간 연계성, 범교과적인 연관성을 분석해서 교수학습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탐구 실행, 성찰 이런 과정으로서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에 기반한 이 탐구 실행 성찰의 수업 프레임워크를 개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를 활성화하고요.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탐구, 분석, 판단 이런 사고 과정을 담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기반의 탐구나 실행, 성찰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업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로 삶의 맥락을 파악해서 개념을 재구성하고요. 탐구, 질문, 설계를 해서 이게 지식이의 과정 기능, 토론 태도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탐구 실행을 하고 성찰의 과정을 가는데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탐구 실행 성찰에 기반한 수업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 단원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거죠. 이 핵심 아이디어는 삶의 맥락과 연계시켜서 개념 기반의 수업을 일단 재구성을 해서요. 여기에 맞춰서 탐구 질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교육과정을 먼저 분석을 한다는 거죠. 분석을 해서 내 수업에 맞게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탐구 질문을 설계하는데, 이 탐구 질문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지식이해, 그 다음에 개념, 과정, 토의나 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탐구 질문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구를 바탕으로 이걸 실행하는데 융합하기도 하고 융합해서 실천하고 이것이 전이가 되어야 되겠죠.
전이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수업이나 지식을 배웠을 때 그 지식이 그 자리에만 멈추면 안 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한 학습 과정을 성찰해서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서 핵심 역량을 함양했는지 그다음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탐구 실행 성찰에 기반한 깊이 있는 수업 설계 이런 거를 적용하고 확산시켜야 하는데 탐구 질문을 처음에 탐구 실행 성찰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탐구 질문이 중요한데요. 이 탐구 질문은 사실, 개념, 토론회 이런 질문으로 탐구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을 적용 확산시키고요. 핵심 아이디어나 성취 기준에서 삶의 맥락에 맞는 핵심 개념이나 질문을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과별로 질문에 기반한 토의 토론, 쓰기, 연계해서 수업을 개발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또 독서와 질문, 토론, 쓰기를 연결해서 학생의 탐구, 실행, 성찰 과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AI 자동 채점이나 피드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탐구, 실행, 성찰, 수업 실전 사례를 발굴해서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 확산을 위해서 교과별 탐구 질문 활용 수업 도구 자료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학습 과정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탐구 실행 성찰 수업 설계에 대한 실전 사례 예시가 있는데요.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 글을 읽고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 질문을 먼저 하고 그거를 통해서 추론이나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질문, 개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토론 질문을 진행하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 생성형 AI로 활용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의 정확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상호 토론하고 비교하는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팀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질문을 기반으로 탐구, 실행, 성찰 과정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실전 사례가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시작해서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 또 새롭게 알고 싶은 부분을 계속 질문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구조화하는 방법, 또 지역 공유학교에 연계해서 삶의 안팎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공유하는 그런 실전 사례들이 있습니다. 삶을 확장해서 역량을 키우는 수업 구조화 인데 삶의 맥락을 반영한 깊이 있는 수업 설계를 구조화하고 체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나 세계로 확장 가능한 수업 설계의 맥락의 제정에 필요하고 또 세계적인 맥락, 다양성,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삶의 맥락으로 유형화시키고요. 또 글로벌 맥락과 관련된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구조합니다. 또 삶의 맥락을 중심으로 교과 간, 학년 간, 학교 간 연계를 통해서 융복합적인 그런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에서 삶의 맥락을 구현시키는 내용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삶의 맥락을 둘, 넷, 여섯, 8개로 얘기하죠. IB 교육과정의 MIP, 중학교 과정의 글로벌 컨텍스트에서는요, 둘, 넷, 6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왔던 IB 거를 먼저 보면요. 자아와의 관계, 시공간의 방향성, 개인 문화적 표현, 과학과 기술의 혁신, 세계화 지속성, 공정성과 발견으로 삶의 맥락의 구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다루고 또 정체성과 주도성, 책임성 있는 민주 시민, 공감과 상호협력, 포용성과 이해력, 보편적 사회복지, 생태전환과 기후변화, 디지털과 AI 구현해서 이렇게 8가지의 삶의 맥락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이것이 전이될 수 있도록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 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연구 손민호 외라고 써있죠. 지금 계속 미래형 중학교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삶의 맥락을 탐구하는 교과 통합적 융복합 수업 활성화를 보면요.
경기형 삶의 맥락 8개 있었잖아요. 거기와 연계한 삶의 경험과 수행 과제를 설계 방안으로 안내하고 내 수업에서 UN의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 17가지 있죠. 여기와 OECD의 학습 나침반 등 세계적 이슈와 연계한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고 또 실천적 해결 과정을 포함한 수업 설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에 기반해서 글로벌 맥락, 삶의 맥락과 연계한 학교 안팎의 학생의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하는 수업 설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삶의 맥락을 탐구하는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를 확대하는데요. 경기 공유학교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시스템, 그래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예전엔 경기 꿈이학교였는데 이룸학교로 바뀌었죠. 경기 이룸학교, 경기 이룸대학 등 이런 것들이 경기 공유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로 융복합 수업으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 선택 맞춤형 수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고요. 학생이 이해나 지식이나 흥미를 기반으로 주제, 방법,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최소 성취 수준이나 기초 소양을 함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의 진단 도구, 교과별 평가 기준에 따르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해서 교수학습 실천으로 수업 속에서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 과정 속에서 진단 학습과 피드백 평가를 통한 미도달 예방, 또 보충 지도 설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 설계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의 환경을 분석하고 학생의 흥미도,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 주도학습 역량을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공동체성 기반이란 것은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하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미도달 학생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 또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등을 이렇게 지도 방안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에 대한 평가, 진단학습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진단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단을 해서 출발점을 좀 살펴보고 학생의 삶과 수준에 맞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업 설계를 해야 되고요. 맞춤형 수업으로 하고 AI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어서 이어져야 되겠죠. 학습량과 내용, 학생 맞춤형 평가를 하고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드백도 중요하죠.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미도달 학생들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또 개별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좀 가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 적용 학생이 잘 이 교사가 설계한 이런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잘 했는지를 이제 결과를 통해서 성장의 확인을 하고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겠죠. 총괄평가로 교수학습 과정이 연계된 그런 평가를 하고 최소 성취 수준 기반의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이 성장에 따른 기록 학생 성장 중심을 기록해야 되고요. 미도달 학생은 보충 지도를 또 해야 됩니다. 학생의 이해를 지원하는 피드백이나 피드포워드를 강화한다. 피드백은 많이 들었죠. 피드백. 근데 피드포워드라는 것은 피드백이라는 것이 피드 학생들의 어떤 맞춤형을 제공하는데 forward 그 방향성을 더 안내한다는 거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주기적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분석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 결과 성취도나 진행 상황 패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촘촘하게 학습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LMS 시스템을 활용하고요.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을 하이러닝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영수 사과 일단 5개 교과목이 지금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AI 진단을 하고 추천, 리포팅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준비를 위한 콘텐츠 자동 추천을 해주고 출결로 주기적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수 과정에서 수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학생들의 피드백을 주어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피드포워드라는 말 익숙하지 않았죠?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죠. 피드포워드는 피드백이 학습 과정의 결과에 대한 도움이라면 피드포워드는 forward 앞으로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구조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학습 도움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상호작용이 강화된 맞춤형 설계로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나 인간다움이 공존하는 관계 중심에 맞춘 수업 설계를 하라고 하죠. 관계 중심의 맞춤형 수업 설계. 개인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감성에 공감하는 수업 설계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서 관계 중심의 협력 학습 설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적인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죠. 또 학생들이 수업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현재 수준과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전략. 이게 협력적 과정 중심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사학습 설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AI 튜터나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도전 과제, 탐구 과제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와 대학, 경인교대나 에듀테크 기업의 연계를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나 수업 몰입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한 관계 중심의 수업 도움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학생별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위해서 교원 전문성 신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 경기도에서는 탐구 수업 공동체를 학교 밖 전문자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원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또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보면요.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탐구서 공동체가 뭔가 설명을 또 해주고 있네요.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 평가를 연구하는 교사학습 공동체로서 기존의 교사학습 공동체를 수업 중심으로 초점화 재구조해서 깊이 있는 학습과 삶과 연계된 수업 평가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수업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 중심의 질문과 탐구 기반의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공동체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 수업평가 현장 지원단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고요. 학교 안과 밖에 탐구 수업 공동체를 위한 교사 역량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수업 모델 확산을 위해서 학교 내 또 연구학교 간의 수업 공개나 나눔을 활성화하고요. 우수 수업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교사 온 TV 수업 동영상과 수업 나눔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30개의 도단위로 지금 깊이 있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또 교사별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2024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별 탐구 질문을 개발하고 교사가 만든 공유 콘텐츠를 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탐구와 질문,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공유해서 수업 공개나 성찰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또 실습형 수업 연구를 운영해서 탐구 수업 설계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탐구 수업 공동체 구성 운영을 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깊이 있는 수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수업 지원 방향을 수립해서 학교별 일상적 수업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 지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깊이 있는 수업의 질적 성장 네트워크 구축, 연계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확산을 위해서 수업 정책 추진단 운영하고요. 학생 주도 맞춤형 수업에 대한 이해, 실천 확산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지역별 지원단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별 수업 정책 지원단을 운영하고 단위 학교의 학생 맞춤형 수업 역량을 강화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수업 대표교원을 단위 학교별로 한 명씩 선정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수업 나눔과 성찰을 활성화합니다. 공동체성 기반의 일상적 수업 나눔과 협력적 성찰 문화를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수업 나눔 시스템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학교와 연계해서 특색 있는 수업 나눔 한마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 시기 미 5개 교육 지원청이 함께 공유하는 경기 좋은 수업 나눔 주간. 작년에도 10월 말 정도에 나눔 주간을 했었습니다. 또 도 단위의 지역 단위의 탐구 수업 공동체 연계해서 수업 나눔 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 교육학습 채널인 경기교사원 TV를 기반으로 실시간 스트림을 운영해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교수원 연계해서 여기 수업 전문성 강화 직무 연수를 개설한다고 하죠. 또 일상적 수업 나눔을 통해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는데요. 지역 내 탐구 수업 공동체, 지역 연구회, 지역 수사회, 수석교사회 간의 촘촘한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빛깔 있는 수업 나눔 한마당을 운영하고 경기교사원 TV를 연중 2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질문하는 선도학교가 있는데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중심에 수업 나눔을 활성화시키고 학습의 선택권을 강화해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사례 나눔이 역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 평가, 현장 지원단 연계,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연수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단위 학교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깊이 있는 수업 공개와 나눔, 성찰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수업이 고민이 되고 존중되고 수업에 대한 대화가 일상화되는 수업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또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에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관점표, 수업 보기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동교 장학, 연계, 수업 공개 후 수업 나눔이나 성찰의 장, 수업 톡톡을 운영하고 매 학기 5인 5색 빛깔있는 수업 톡톡, 주제별, 학년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겠죠. 또 여기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을 소개하고 패널들과 수업 대화를 나누는 방식, 수업 톡톡에 대한 운영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학교별 수업 톡톡을 운영하고 대표 사례를 교육청에 공유하고 지역 수업 나눔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사가 주체가 되는 수업 나눔 활성화를 통한 깊이 있는 수업 공동 연구 실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으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2024년도 경기 교수학습 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교육 환경과 변화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해서 학생의 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또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바 방향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024년도 경기 교육학습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